소개를 또 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이게 뭐 네. 콜라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네. 난방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아, 네. 아, 잘 어울리십니다. 결과적으로. 요새 세탁소 갈 시간도 없어갖고 아이고. 그렇죠. 바쁘시죠. 정신이 없어서. 과방위도 바쁘고 요즘 여러모로만 바쁘고 상도 받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시던데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하나 다 따져보도록 하고요. 엊그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좀 보니까 11월부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은데 그 의원님 고향도 눈이 좀 많이 오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오죠. 함흥인가요? 함흥입니다. 네, 함흥. 네. 이번에 117년 만에 그 처음으로 있는 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엊그제 진짜 그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약간 고향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좀 가장 많이 남는 거는 한 10대 때. 10대 때. 13살, 14살 그쯤에 제일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네. 무릎 이상으로 눈이 올라오게 쌓였었거든요. 예. 눈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릴 적에. 네. 우리나라는 좀 이제 눈 오게 되면은 교통체증도 그렇죠. 생기고 네. 재산 피해도 발생하니까 좀 많이 반갑지가 않은 편이긴 한데 북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마냥 기쁘기만 했었고 나가서 뭐 눈싸움도 하고 사냥도 하러 가고. 똑같네. 아, 사냥도예요? 네. 어떤 걸 하시나요? 주변에 네. 그 산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그 눈 오게 되면은 네. 사냥하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동물이 지나가면은 발자국 자리가 남잖아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꼭 있어요. 토끼든 노루가 됐든. 예.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평소 잡을 수 없었던 노루도 잡을 수가 있어서. 우루. 예. 네. 왜냐면 눈에 빠지니까 잘 못 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냥도 다니고. 저는 눈 하면은 그냥 하얀 쓰레기 제설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썰매도 타고 네. 사냥도 타고. 하시고 그런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말이 됐어요. 이제 곧 내일 모레면은 12월 달이고 12월이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의원 되신 지도 반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지났죠. 좀 수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제 뭐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많이 통과가 됐고 그 얘기 일단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 이게 통과가 된 것 같고요. 네. 예, 이게 제가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게 4개가 네 개. 됐습니다. 와. 이번 어제 2개 통과됐는데 네. 어제 제가 공을 많이 들인 법안 2개가 큰 법안 2개가 통과됐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이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인데 네. 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작년 12월 초에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되고 나서 정말 좀 뭐 평범한 이공계인으로 살다 온 사람이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공계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참 그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고 5월 30일 올해 5월 30일에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이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1호 이제 법안. 이제 그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제 통과가 됐죠. 네.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이제 주요 핵심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이공계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폭넓게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공계생들이 많이 관심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좀 관심 있었고 좀 찾아봤는데 이공계생들이 그 의대에 많이 가는 이유가 벌이가 그 좋지 않으니까. 좋지가 않으니까 사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뭐 석사 박사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생계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연구생활 장학금 지원하고 병역 지원하고 그리고 여성 과학기술인들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이공계에 상당히 큰 이제 효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제가 이걸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이공계인이다 보니까 이 법안이 박충건법으로 좀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좀 숟가락을 얹었어요. 아 누구예요?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우리 가방위 위원이신데 딱 그 최민희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 많이 넣다 보니까 다 삭제되고 조항 1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걸 얹어서 올리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상임위 대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의원님이 처음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네. 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필드에서 진짜 겪어본 사람이 내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준비법 이것도 법안 통과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이것도 큰 법안인데요. 예. 네. 사실 올해 1월에 대통령께서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지정하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14일에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냥 국가기념일로 이제 됐는데 이게 대통령령 수준으로 네. 이제 기념일을 보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걸 이제 법안에 담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법정 기념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34,000명의 그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그런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네.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네. 그 특히 좀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공대 관련된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탈북민 관련된 부분이나 본인이 직접 느끼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저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한테 단통법, 휴대폰 단통법 예, 얘기를 예. 하셨었는데 네. 이게 의원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약간 이거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할까? 약간 뭐 문제점을 본인이 이제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지금 제가 단통법은 22대 국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단통법은 뭐 우리가 이제 기자님이랑 저랑 이제 같은 세대라서 네. 단통법이 제정될 때 그 시점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갱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그 지원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겨서 그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는 데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자라고 해서 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경직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0년, 그러니까 2014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 가계통신비는 인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를 해가지고 이 통사들끼리 경쟁을 좀 확실하게 붙여서 그 경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은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자. 특히나 우리 20, 30대들 네. 휴대폰 통신비를 막 10,000원, 20,000원 쪼개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가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또 민주당에서 이제 분탕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다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논쟁을 해가지고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하나 못 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예. 그 장려금 규모를 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면 이게 영업 비밀이거든요. 예. 네. 마케팅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해외에도 우리 그 삼성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예. 휴대폰을 파는데 여기에도 그 동일한 장려금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유출이 되면 국내 시장의 마케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공하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유출되면 절대 안 된다. 국회에 제출하지 말게 해달라. 국회에는 비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비밀로 하자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러나 공무원 뭐 이게 이제 과기부에는 제출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조항대로라면은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네. 제안한 조항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라도 공무원이 실수하든지 혹은 고의로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네.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법사위. 법사위에서 이 조항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악법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예. 실효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 그런 조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법안 소위에 제가 1, 2, 3 소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과방위의 전쟁 같은 일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건데 아무튼간에 그래도 좋은 얘기를 좀 앞에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정치인들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초선 때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고요. 네. 제가 어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가방위를 대표로 해서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웠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실감이 좀 나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생 때 그 첫 논문을 쓸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퍼블리시 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참 내 자식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딱 이 법안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심을 했고 공을 많이 들여서 오랫동안 준비를 한 법안이다. 그런. 저 같으면은 셀프 감동해가지고 소주 한잔 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았어요? 요새 피곤해서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술을 못 마셔서. 여튼간에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뭐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 통과 많이 되고 이러면 그런 실적 하나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초선 의원으로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칭찬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안 좋은 얘기 뒤에 넘어갈게요. 머리 아픈 얘기 뒤에 할게요. 안 좋은 얘기보다 머리 아픈 얘기. 칭찬 하나만 더 하자면은 그 국감 때도 우리 박충건 의원님이 그 5스타였어요. 보면은 모 언론사 같은 데서 이렇게 별 1개부터 5개까지 다 매기는데 5성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번 주도 상을 또 2개나 타셨더라고요. 뭐 최우수 국정감사 의원상도 타시고 뭐 컨슈머 워치상 뭐 타셨는데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이 칭찬을 거의 뭐 3콤보 더블 콤보로 왔다 보니까 뒤에 참 기분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동재 뉴스 캐비닛 올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상을 과분하게도 이제 이번 주에 2개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열심히 해준 보좌진들, 우리 보좌진들이 잘 차려준 밥상을 저는 그냥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그냥 먹어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여의도를 지나가시다 보면은 국회의원회관에 밤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많은 보좌진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국민께서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MBTI 어떻게 되세요? MBTI요? T입니다. F는 아닙니다. E. ESTJ 아니세요 혹시? J는 아니고 P입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ESTJ인데 똑같으시네요. 아니다. 제가 P. 집중.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의원실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뒤에 불이 켜져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들어와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하자. 5년만, 4년만 이런 식으로 더 하고 뭐 그다음에 4년 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뒤에서는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간에 의원실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머리 아픈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의원님 과방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도 관심이 많고 과방위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박장범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약간 최민희 위원장이잖아요. 과방위 위원장하고 좀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발언권도 이번에 막 제지당하고 그랬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참 그 견제를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최민희 위원장의 그 상임위 갑질 운영 행태 그리고 막무가내식 운영 이게 최민희 위원장님을 제가 또 이렇게 욕하는 게 참 어제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본회의에서 저 제안 설명을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죠. 그 갑질 행태가 이제 너무나도 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께서 한 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그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갑질의 여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 여왕이라는 좋은 단어를 갖다 붙이냐? 갑질의 여왕이 아니라 갑질의 대마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느라고 당일에 이제
그 KBS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네. 그런 질의를 했죠. 홍길동이시냐? 왜 파우치를 파우치라 못 부르시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보통 KBS 사장 청문회는 하루 정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바로 몇 분 전에 예. 이틀 청문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물론 이게 최민희 위원장 단독 결정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종용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이틀째 되는 마지막 날에 또 늘렸잖아요. 또 늘려서 3일 청문회가 됐습니다. 네. 총리급 청문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KBS 사장 역사상 최초로 총리급 대우를 받고 계시다고 좋으시냐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좀 욕하고 최민희 위원장도 욕하고 욕했다기보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거죠. 적절하게 비판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아니 발언권을 주기만 하면은 발언 시간을 주기만 하면은 예. 내 욕하고 민주당 의원들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그래서 발언권 정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욕하지 말라 이러면서 돌발 영상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3일 청문회가 됐고 이것도 모자라서 현장 현안질이라는 명분으로 하루 더 추가가 됐어요. 4일 청문회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일째가 그러니까 KBS 사장 청문회 때 3일째가 무슨 날이었냐면은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소위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민희 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 그 유죄 선고가 나는 날 비명계를 향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막말을 하셨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과학기술도 죽이고 있다고.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원자력을 못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발언권을 중단시키더라고요. 입틀막 하는 거죠.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 싫어가지고 목숨 걸고 내려오셨는데 맨날 이런 상황을 접하면은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게 이 스트레스로 사람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담 삼아 여당 의원들끼리 식사를 하게 되면 야 이거 산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 의원님도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뭐 힘들면은 계속 가서 링거 꽂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 소수니까 지금 또 그렇죠. 굉장히 소수잖아요. 여소야대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이 청문회 저도 간단히 숟가락 좀 올려볼게요. 원래 저도 청문회 서기로 했었어요. 이 KBS 사장 청문회 제가 이제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참고인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최민희 위원장이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참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우리 이동재 기사님께서 이제 나오시는 걸 그래서 정말 시원시원한 얘기를 해주실 거다 막 이런 생각하고 살까지 빼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검언유착 그 가짜뉴스의 당사자시고 피해자시지 않습니까? 큰 피해를 보셨는데 강규영 전 이사도 맞아요. 났어요. 그 강규영 전 이사께서도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방송 장악 시나리오와 그 진미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북한의 인민위원회 같은 그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KBS 조직원 그 구성원들을 핍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제 발언 중단시키고 추방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이동재 기사님께서 분명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실 거가 뻔하니까 사전에 입틀막 한 겁니다. 참고인을 이제 채택을 안 한 거죠. 제가 준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 얘기는 너무 기대가 컸는데 제 얘기는 짧게 하고 오늘 주인공께 많이 말씀 여쭤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안 여쭤본 건데 그냥 이거 다음에 저 민주당에서 KBS 청문회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때 나오시죠? 저요? 저 언제든지 준비 살만 좀 빼면 되거든요. 지금도 충분하신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거 그렇고 제가 이거 미리 질문을 안 드린 건데 보니까 이제 신영대 의원 관련해서 어떻게 체포동의안 부결냈더라고요. 이거 어저께 이제 의원님도 투표하셨죠? 네,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께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셨고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하셨고 찬성을 하셨고 야당 쪽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반대를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범죄 태양광 비리로 해서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여당이 소수 여당이어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 수사도 안 받고 그 나오라 그래도 예전에 그 돈봉투 사건도 네.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이게 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예.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국회의원들 네.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당내 문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젊은 초선의 입장도 저희가 또 궁금해서요. 네. 당내 그 게시판 문제가 3주가 되도록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뭐 초선이라 원내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과연 이런 별 보잘것없는 이슈로 매몰돼야 되는가, 자중질환을 일으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영대 체포동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어제도 막 정말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정말 민생을 망칠 그런 악법들을 10개나 올려서 우리가 이제 반대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싸우기에도 부족한 너무 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게 뉴스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 여당 지도부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좀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맡기고 이제 우리가 빨리 단일 대우로 뭉쳐서 민주당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현안 해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국정 과제, 그 개혁 과제들도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경제 안보 챙겨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챙기고 무슨 당원 게시판 이슈 하나로 만약에 누군가가 혹시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니면은 더 이상 이 이상 뭐 이슈 만들지 말고 빨리 이걸 여기서 벗어나서 당정이 당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민주당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뭐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난 15일에는 선거법 유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5일에는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가 있었습니다. 무죄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 아마도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사실 저는 민주당 진영 쪽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최근에 집회에 뭐 그 모인 숫자도 적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뭐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입니까? 증언을 이제 종용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정치적으로 되게 좀 많이 좀 약간 불리한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와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물론 자기가 변호사니까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리한 증언으로 채택이 될 걸 우려를 해서 뭐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덧붙였다는 것이 이제 뭐 그런 무죄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까 증언을 해달라. 이것은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그 위증교사를 위증교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무죄가 났고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물론 이것은 뭐 저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수 여당 쪽에서는 어떤 사법부 판결이든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죠. 그러나 민주당처럼 하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진짜 헌법 질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 만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시킬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검사 탄핵안을 올리고 뭐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해도 앞으로는 선거할 때 거짓말을 해도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보면 민주당의 그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홍보팀하고 국제팀 꾸려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내용을 국제팀도 있고 이걸 해외 외신이 알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전과 사범이죠. 거기다 대장동이며 대북 송금이며 선거법 위반 재판이 줄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국에서 그 외국인들이 보시고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저기는 뭐 범죄공화국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망신이 따로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1심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건데 아직도 2심 이제 가봐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의회 폭언을 저지르는 민주당은 정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맞는가? 그런 것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건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도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징역 5년 확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북한 문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제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송전탑을 끊는 그런 사진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송전탑으로 올라가는데 맨몸으로 그냥 안전 장비도 없이 그 맨몸으로 올라가고 그냥 손으로 끊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남북 적대적 교전국 선언을 이제 김정은이 한 이후에 더욱더 이제 긴장을 강조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하나의 이런 사건만으로도 북한 체제가 얼마나 열악하고 자국민들을 얼마나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맨몸으로 그 높은 송전탑에 올라가서 전선을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마지막 날에 김정은이 적대적 교전국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족이 아니고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 경의선이며 도로들도 다 차단하고 철도도 폭발시키고 그 DMZ 인근에 방벽 설치하고 지금 이제 송전탑까지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수혈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죽어가던 북한 체제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들어서면서 이제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시 열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대로 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북교류 협력으로 근데 이제 충분히 수혈할 만큼 수혈을 했는데 반대급부로 북한이 그 한류 때문에 완전 몸살을 앓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그 한류에 푹 빠진 상태가 북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적대적 두국가 관계 선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 교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걸로 인해서 플러스로 다른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그리고 북중 국경으로 들어가는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예 남한하고 교류 안 하겠다. 이 얘기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북한 체제가
그 대한민국을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으로 수혈하고 있던 것을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그렇죠. 통해서 예. 얻는 거고, 또 여기서 그 자금줄이 막히면 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패턴들을 반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그 경제가 좋지 않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또 화폐 가치가 요즘에 또 하락하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해요. 뭐. 북한이 이제 화폐 개혁 소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또 시행했다고 하던데 네. 왜 이렇게 폭락이 됐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정말 좀 큰 그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음. 근데 왜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까? 소문 하나로. 이거는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등락폭이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초 화폐 가치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 네. 토막 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마이너스 75%가 된 거예요. 화폐 가치가 소문 하나로. 예.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 시장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만큼 북한 정권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2009년에 김정일이가 이제 그 최근 가장 마지막 화폐 개혁 단행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김정일이가 이제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때도 안 한다 하다가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때 북한 화폐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거든요. 기존 화폐가 예. 갑자기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이 그때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음. 북한 시장에 큰 대혼란이 일어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시장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들을 돈을 다 빼앗아 갖고 이제 평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바꿔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무 정보도 없는 서민들이 음. 이제 피해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 소문이 딱 퍼지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나가지고 이제 달러 위안화로 바꾸다 보니 화폐 가치가 이제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네.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당시에 2009년에는 돈을 풀어서 예. 화폐 가치가 달라진 거지만 지금은 돈을 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폭락을 해버린 거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뼈 아픈 거죠. 네.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4분의 1 토막 나면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주저앉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이 그 유포자들을 색출해서 이제 엄벌에 처한다면서 이제 공포 정치로 소문을 불식시키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불안해서 살겠나 싶은데. 이게 정말 그게 정말 사람을 어떻게 그 같이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소문을 이거 이런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 한 걸로 처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북한에서 좀 공대를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경찰청이 북한의 그 암호화폐 탈취,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좀 내놨는데 현재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북한이 탈취했던 그런 사건인 것 네. 같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해킹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예. 북한에서 최고의 천재들을 다 뽑아서 해커 부대로 양성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규모만으로는 CIA를 능가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한 3만 명 정도 규모의 해커 부대로 3만 운영 명? 중이다. 예. 그래서 부대도 다양합니다. 뭐 예.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뭐 별 해커 부대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얘네들이 그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해킹을 하게 되는데 군사 기술 그리고 뭐 이제 산업 기술 뭐 그리고 또 정부 기관 해킹 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또 이렇게 분업화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멀티로 그냥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보 탈취하던 애들이 암호화폐도 탈취하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탈취해가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달러를 손에 쥐어준 사람들이 아마
큰 보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 암호화폐 탈취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꽤 많은 돈을 탈취했고 2019년 기준으로 가져갔던 그 암호화폐를 북한이 지금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1조 3천억이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를 탈취해 가는 건데 이게 그 암호화폐를 탈취하면서 이제 그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전송을 했고 누가 이걸 이제 자금을 빼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이제 그 제재해 달라고 이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기술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더라고요. 이거 북한한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도 그걸 이제 북한을 대북 제재를 막겠다고 그 기술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커 대응 능력을 하루 빨리 키워서 우리나라가 이제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데에서 저 암호화폐가 탈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업비트와 빗썸 이런 그 거래소들의 보안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을 배치해 가지고 북한이 이 해킹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천재적인 그 화이트 해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양성해서 이제 키워야 된다. 그 의원님 나중에 저랑 한번 네.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스타벅스 한번 가실래요? 아 좋습니다. 그 뉴스 보셨죠? 그 애기봉이라고 김포에 그 전망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군요. 했는데 그래서 그 뭐 특정 상표로 저희가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먹는 느낌 그 다음에 네. 또 북한에서도 그걸 보고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좋네요. 한번 가시죠. 예, 한번 저희랑 예.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 혹시라도 이렇게 예. 그쪽에서 뭐 이렇게 망원경으로 본다면은 제가 특별히 예. 한번 배지도 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배지 달고 옆에 저랑 삐끼삐끼 한번 주시고 좋습니다. 아침에 재밌는 소리 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네. 좀 남았고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가운데 네. 이 중국과의 그 우호의 해, 네. 우호의 해 이 행사도 이상 기류를 보였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 네. 수호 75주년을 맞이해서 네. 북중 우호의 해다 이렇게 뭐 선포를 했는데 이 행사 폐막식도 열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전망. 그렇죠. 이게 우회를 그 북중 친선 75주년 맞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네. 올해 4월에 개막식을 했죠. 네.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올해 말에 중국에서 열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 북한은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훨씬 더 큰 카드라고 봐서 매력적인 그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나중에 러시아에서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다시 또 중국으로 돌아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러시아하고 밀착하게 되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평화를 찾아오겠다 이건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자제시키려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서방 세계 지원을 차단하면 되는데 러시아를 자제시키려면은 북한에서 들어가는 걸 차단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도 쓸 수 있고 푸틴에게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 무기도 지원하고 병력도 파병하면서 이게 현금 캐시와 군사 기술도 혹은 최첨단 군사 장비도 이제 수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또 중국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니들에게만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력을 올려서 나중에 또 때가 되면은 이제 중국과 다시 해빙 무드로 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그런. 그렇죠. 아주 나쁜 양다리를 좋지 않아요. 이제 미국하고도 또 네. 이제 삼다리. 삼다리를 네. 기막힌 비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박충건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도 혹시 과방이 뭐 있나요? 아 오늘은 없습니다. 아 오늘은 없습니까? 오늘은 어제 네. 예 오늘은 위원장님 안 만나는 날이에요. 이제 KBS 청문회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것도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청문회인데 네. 또 이제 박장범 후보자를 3일 동안 죽이기 해놓고서는 네. 정말 파우치로 시작해서 파우치로 끝난 청문회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루 하겠다. 3+1 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네. 이진수 방송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처럼 네. 이걸 또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 12월 10일까지죠. 그 기간 안에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저 민주당의 최민희 위원장님과 네. 이제 여러 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사실 분들을- 뭐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미국이나 어디 저 해외로 출장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 직장 내 스트레스를 네. 받고 계신 박충건 의원님과 지금까지 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부서가 다른 상사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보통이죠. 다른 회사 상사 다른 회사 상사네 경쟁사 상사가 경쟁 직원인가 뭐 그런가요? 상사라고도 하기도 좀 예, 그렇고 예. 예. 그냥 뭐 인생 선배 정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과 함께했는데 우리 박충건 의원님 또 여태까지 그 올해 반년 동안 또 많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법안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과방위에서도 좀 끝까지 잘 버티셔서 최일선에서 좋은 한번 결과,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리고 저랑 같이 애기봉 한번 갔다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박충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